뉴욕시 주택국 직원 70여 명이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최대 4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다는 예측입니다. 뉴욕주에서 식료품점과 슈퍼마켓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11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신용카드의 수수료를 명확히 공지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트머스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들에서 내년부터 SAT와 ACT 제출 의무화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이 실시간 그룹 채팅을 통해 브롱스 지역의 소매점포 범죄 근절에 나섭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1세 한인 학생이 등굣길에 픽업 트럭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해외에서 자부심을 갖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외선거를 놓치지 않는 거죠.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신고 신청하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태원입니다. 오늘 뉴욕시 주택국 소속 직원 70여 명이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뉴욕시 공공주택기관 보수 및 수리업체로 선정해주는 대신 리베이트성 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불법 뇌물수수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욕시 주택국 소속 직원 70명이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연방법무부는 자체 뇌물수수 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뉴욕시 주택국 소속 공무원 70여 명이 불법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오늘 체포된 뉴욕시 주택국 공무원 70여 명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뉴욕시형 아파트 보수 및 수리 작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회사들로부터 현금을 수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시형 아파트 건물에 1,300만 달러 이상의 사업을 수주하는 대가로 계약회사를 대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간 약 2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공무원들의 대가성 리베이트 수수 및 현금 뇌물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발생했으며 약 100여 채의 나이차 건물에서 벌어졌습니다. 나이차는 연방기금으로부터 매년 15억 달러 이상을 지원받고 있는 미 전역 최대의 공공주택 기관입니다. 오늘 체포된 70여 명의 공무원들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제공하고자 설립된 취지에 반해 리베이트 등 뒷돈을 요구해왔으며 특히 계약 체결에 있어 막대한 역할을 하는 결정권자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배관 및 수도, 난방 관련 보수, 수리업체와의 계약을 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챙겨왔으며 모든 계약업체 선정은 경쟁 입찰이 아닌 결정권자의 권한으로 업체를 선정해온 것으로 드러나 부정부패에 취약한 구조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약에는 $10,000 미만 사업인 배관 또는 건물 수리와 같은 나이차 건물의 필수 작업도 포함됩니다. 계약은 경쟁을 하는 입찰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관 또는 부감독관이 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국 직원 및 수리보수 업체들은 이 같은 행태가 뉴욕시 나이차 감독관들의 고질적인 관행이었으며 다른 수리업체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고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검찰은 나이차는 뉴욕시 공공주택기관으로서 주택 접근성과 형평성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라며 이들의 부정부패를 목격한다면 납세자로서 당연히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트럼프의 파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패배해 8,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된 데 이어 자산 부풀리기 관련 소송에서도 패배할 경우 4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더 물어내야 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BC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억 달러의 배상금을 물게 되면 대선을 치를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어려움이 빠지게 된다며 그가 재정적 쓰나미 앞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선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8,300만 달러 배상금 지급 판결까지 합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주 검찰은 2022년 9월 트럼프 일가가 은행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며 3억 7천만 달러의 민사 사기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인 맨하탄 지방법원의 아서 앵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앵고론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피고 측은 항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액수를 모두 예치하는 대신 보증회사에 기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하며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앵고론 판사가 검찰 측 주장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억 7천만 달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증회사 수수료만 1,800만 달러를 지출해야 합니다. 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손해배상금 원금의 연 9%의 지연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송만으로 4억 달러 이상을 내야 합니다. NBC는 1년의 민사소송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2억 9,400만 달러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가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자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위해 막대한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에 다량의 현금과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슷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했던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는 잇따른 배상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의회에서 발의된 식료품점과 슈퍼마켓 등의 와인 판매 허용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은 편리한 주류 쇼핑이 가능하지만 주류 판매점은 수입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과 파멜라 헌터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식료품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와인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류 판매점과 관련 종사자들이 이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현재 리커스토어에서만 와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퀸즈 지역 매체에 따르면 식료품점과 슈퍼마켓 내에서 와인 판매 라이센스를 취득하면 주류 판매점에서 상당 부분 차지하던 와인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뉴욕주 전역에 약 3,300개 이상의 독립 주류 매장 역시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퀸즈 지역에만 약 600개의 주류 판매점이 있는데 만약 와인 판매가 슈퍼마켓에서 가능해질 경우 이들은 모두 폐업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류 판매점을 대표하는 메트로폴리탄 패키지 매장 협회 마이클 코레라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브루클린 하이트 주류 판매점도 와인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수입의 80%에 해당한다고 전하며 해당 법안이 소규모 매장을 마비시켜 잠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반해 법안을 발의한 리즈 크루거 주 상원의원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등에서 모두 식료품점에서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며 뉴욕주에서도 소비자들이 주류 쇼핑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루거 의원은 현재 미국 내 식료품점 와인 판매가 가능한 주는 40여 개에 달하며 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와인 매출 증가로 와인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는 오늘 신용카드 사용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소지자에게 반드시 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소비자 보호법을 발표했습니다.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정부는 오늘 11일 일요일을 기점으로 주민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시 이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명확히 공지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오늘 소비자 보호법의 일환으로 뉴욕주 내 카드 사용자에게 신용카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콜 주지사는 지난 12월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설 것이며 이를 위해 투명함을 최우선순위로 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뒤 예측하지 못했던 수수료 또는 비용 부담을 뒤늦게 알게 되는 소비자는 없어야 한다며 주민들이 신용카드 사용과 요금 부과에 있어 의아해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카드 수수료가 부과될 경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현금 가격과 수수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가격을 동시에 기재해야 합니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주 일요일부터 시행되는 카드 수수료 공지 의무 관련 소비자 교육 제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요금 부과 등 부당한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의할 수 없는 카드 수수료 부과에 대해서는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소비자가 약자로 전락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켜내고 필요할 경우 환불 절차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뉴욕주가 제정한 신용카드 수수료 의무 공지 및 소비자 보호 법안을 위반하는 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에 나설 수 있으며 소비자 지원 전화 또는 뉴욕주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팬데믹 때 대입 시험 점수 제출을 면제했던 미국의 대학들이 특히 명문대들을 중심으로 다시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SAT 점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파악했던 대학들이 에세이와 고등학교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즈는 아이빌리그 소속인 다트머스 대학이 내년 신입생부터 SAT와 ACT 제출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트머스대는 표준화된 시험 결과를 토대로 한 평가가 가장 능력 있고 다양한 학생들을 캠퍼스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는다며 4년 만에 다시 SAT, ACT 제출 의무화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트머스대의 이런 결정은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저소득층 지원자의 지원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SAT 점수를 의무화했을 때 저소득층 학생이 다트머스대에 합격하는 비율이 오히려 높았고 반면 SAT, ACT 점수 의무화 제도를 없앤 후에는 저소득층 학생의 합격률은 낮아졌습니다. SAT와 ACT는 대학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상의 이유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이 늘었었습니다. 특히 다트머스대를 비롯해 하버드대 등 명문 사립대학들이 SAT 등 시험 점수 대신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다른 대학의 입학 사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USC 의대 홍영권 교수는 대학들이 SAT를 없앤 후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신입생 선발에 어려움이 컸다며 일부 대학은 신입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 기초 수업을 듣게 할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트머스대에 앞서 MIT와 조지텍은 2022년 SAT 의무화 조항을 되살렸습니다. MIT는 당시 SAT 점수는 지원자들의 실력을 더 잘 평가하도록 도와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리버럴 컬리지의 탑 순위를 기록하는 웨스트 포인트 등 사관학교들도 SAT 점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는 최근 소수계 우대 정책을 계속 유지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하버드 등 명문 사립대들은 2020년부터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를 중단하는 대신 자기소개서와 고등학교 성적 중심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드브롱스에 위치한 중소기업 소유주와 뉴욕시경이 협력해 워츠앱 그룹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매 점포 피해 상황을 경찰국에 보고해 효과적이고 빠르게 범죄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소매 점포 소유주들이 뉴욕시경과 협력해 개설한 왓츠앱 그룹 채팅창은 타운 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매 점포를 타깃으로 한 강도 및 절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점포 내에서 범죄가 발생할 시 피해자들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인근 다른 점포에서는 피해 업주가 보고한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인종, 공유된 내용을 토대로 사전에 조심할 수 있으며 용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911로 신고를 해도 제때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불만이 많았지만 그룹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출동할 수 있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까지 시간이 단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중순에도 브롱스에서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해온 70대 한인업주 류강환 씨가 점포에 들어온 괴한이 휘두른 칼에 복부를 수차례 찔려 중태에 빠졌습니다. 뉴욕 한인회 등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조속한 사건 해결과 뉴욕시의 아시안 및 소상인을 타깃으로 한 강력범죄 대책을 요구했으며 지난 1월 초 흑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한편 흉기 피습을 당한 류 씨는 현재 심장과 대장, 폐, 신장 등이 크게 손상을 입었고 4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 산소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너무 만연한 뉴욕시 현실을 규탄하며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 인력 배치 강화와 피해 보상, 대책 마련,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촉구하는 시위 집회를 수차례 이어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 11세 한인 학생이 아침 등굣길에 픽업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홀로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기금 모금 사이트 고펀미에서 소년의 치료비를 위한 모금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지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쯤 등교를 위해 집을 나선 라이안 김 군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픽업 트럭과 부딪혀 그대로 튕겨나갔습니다. 이 사고로 김 군은 오른쪽 귀의 절반을 잃었고 턱과 안면뼈, 팔 등이 골절됐습니다. 또 피부가 심하게 쓸렸고 뇌출혈과 뇌출혈까지 큰 부상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김 군의 어머니 김모 씨는 학교 가기 전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해줬는데 그것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마지막 순간이었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내가 엄마이지만 아들이 나를 돌볼 정도로 강하고 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며 부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정말로 아이가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김 군이 다니는 건더슨 중학교에서 불과 1마일 정도 떨어진 교차로 지점으로 당시 스탑사인에 정차한 2012 닛산 프론티어 트럭은 우회전을 하면서 교차로로 들어서던 김 군을 그대로 박았습니다. 김 군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김 군을 친 운전자는 39세 레오 곤잘레스 셰론으로 당시 음주 및 약물 운전의 정황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한편 3남매를 홀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씨는 아들의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지만 치료가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한 상황입니다. 기금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지난 2일 김 군의 치료비 모금을 위한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10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모금 페이지에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9만 8천여 달러가 모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팍스 비즈니스 뉴스에 따르면 농무부는 올해 전국 유규 재고량이 2,820만 마리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3년 동안 지속된 가뭄과 인플레이션 등이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가뭄은 최대 소고기 생산주인 텍사스, 네브라스카, 캔자스, 캘리포니아, 오클라호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아울러 가뭄은 사료 가격도 상승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부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소고기 가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 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출퇴근길 정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조금이라도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구간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스데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 혼잡료가 시행되면 평일 오전 8시에서 9시 MTA가 할인을 제한한 4개 유료 터널 홀랜드, 링컨, 퀸즈, 미드타운, 브루클린, 배터리 터널 등으로 차량이 몰리면서 특정 지역은 더 혼잡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의 경우에도 교통 혼잡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다리를 건넌 후 맨해튼 남단으로 진입하면 결국 교통 혼잡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맨하탄 통근자들은 차라리 할인이 적용되는 링컨 터널로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경과 퀸즈 지방 검찰이 불법 전동 스쿠터를 집중 단속하고 나섰습니다. 퀸즈 검찰 측에 따르면 뉴욕시경과 경찰은 보론의 엘머스트와 잭스나이츠, 코로나, 롱아일랜드 시리 등 10개 지역에서 최근 43대에 주차된 불법 스쿠터를 압수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최근 보론에 증가한 강도와 교통사고, 총격 사건 중 다수의 불법 스쿠터가 이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이들 불법 스쿠터 단속에 손을 잡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스쿠터를 타고 퀸즈와 브루클린을 누비며 행인을 향해 묻지마 총격을 가한 사건으로 80대 아시아 남성이 사망하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으며 뉴욕시 전역에서 스쿠터를 타고 다니며 지나가는 시민들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강탈해온 범죄 조직 중 일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가 주립과 시립대학에 재학 중인 중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대학 학자금 무상 보조금 적용 대상을 비학위 강좌 수강생들에게도 확대합니다. 소니의 경우 올해 봄학기부터 주 내 32개 캠퍼스 283개 비학위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대상이고 큐니는 올해 봄학기 5개 강좌를 시작으로 가을학기 43개 강좌로 확대합니다. 뉴욕주 의회는 이 수혜 자격 가구 연소득을 현 $8만 이하에서 $11만 이하로 높이는 등 수혜 자격 확대 방안 마련에 초당적으로 나섰습니다. 또 최소 보조금을 $500에서 $1,000로 2배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환됩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